2019년 8월 25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예, 이제 다가오는 8월 31일이 토요일이니까 우리는 또 한 주를 보내면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방송에서 노무라 증권이 8월 마지막 주 혹은 9월 달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급 주식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 뭐 이런 보고서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이 겁나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도 겁나거든요.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국 이번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날 때, 즉 이번 버블이 끝났을 때 그 최종 목적지는 중국의 금융위기다라는 이제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동안의 시황을 쭉 읽어 나갔잖아요. 가장 염려됐던 부분은 뭐냐면 2019년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봤지만 미쓰리보다 생각 외로 금리 인하가 빨리 전개됐다는 점. 저는 사실 9월 달 정도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미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럴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미쓰리와 시장이 같은 걸음을 같은 속도로 걷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이게 좀 무섭습니다. 특히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의 공포를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2019년 8월이니까 그죠? 2008년도 9월 달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찌 보면 터졌으니까 왠지 2019년 9월은 예전과는 다를 듯한 그런 공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청취자님들이 혹은 미쓰리가 중국의 금융위기가 최종 목표가 아닐까요라는 말을 전해드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미쓰리 그러면 만약에 중국의 금융위기가 터지면 코스피가 얼만큼 빠져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몰라요. 예. 어느 정도로 하락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2008년도 유동성이 명암을 내밀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유동성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2008년도보다는 워낙 다양한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포진돼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유동성이 크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크긴 한데 그게 약간 이제 분산된 듯한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뭐가 빵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빵 터진다라는 개념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미 지금 여러분들 2000포인트 이제 뭐 아래 내려와 있고, 지난번에 뭐 1900포인트도 깼었고요. 그리고 2100포인트는 이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다. 벌써 이 자체만으로도요, 가랑비에 옷 젖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당장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중국의 금융위기가 언제 터질 것 같아?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뭐 여기서 뭔가를 또 뻥 터지는 거를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고 있는 거를 너무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도 좀 겁을 먹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난주, 그러니까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 주 동안, 그리고 그 주 초반에 보여줬던 상승, 한 196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그 상승이 주식을 팔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해서 어느 정도 현금화 시켜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걸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쓰리 진짜 그래? 정말 그때 팔았어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물론, 예. 그러니까 지금 2,000포인트도 사실 어렵거든요. 예, 제가, 8월 달 증시가 뭐 7월 달보다 괜찮을 거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많이 올라가 봤자 2,000이고요. 예. 뭐 2,100은 뭐 이제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올 한 주는요. 예, 물론 제가 또 내일 방송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2,000포인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며칠 전 방송에서 중국의 금융위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중국의 금융위기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일들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어떤 그런 그 맥락 중에 하나가 우리는 무언가 중국이 언제 금융위기가 터질까라고 기다리는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미 가랑비에 옷 젖고 있듯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어서 그리고 증시를 보고 싶어도 그때 이제 저에게 터진 사건 때문에 뭐 영업 정지 당하고 뭐 대기 발령 나고 그래서 제가 증시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어떤 그 주식들의 움직임을 좀 봤다면 뭔가 좀 힌트를 좀 얻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때 제가 그 상황을 보지 못했다라는 점이 지금 상황에서 약간 저의 어떤 그 예, 뭔가 똑 떨어지는 예, 그렇게 결론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솔직히.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뭐 2008년도뿐만 아니라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올라가는 녀석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에서 어쨌든 간에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놓고 계십시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제가 주위 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는 여러분 현금도 투자입니다. 예,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투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예, 자주 해드리는데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예,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요,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예. 물론 지금도 뭐 개가 똥을 끊겠습니까? 뭐 지금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달라진 게,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 내가 선택한 일, 이 일에서 뭔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것들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내려놓는 예, 그런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내 거가 될 수 없는 거를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집착을 한다든가 아닌 걸 갖다가 기계 만들기 위해서 허거지로 뭔가를 하는 거는 결국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마 지금 많은 그 투자자분들께서 나 지난번에 왜 못 팔았지? 나 2100포인트에 왜 못 팔았지? 나 왜 2500포인트에 못 팔았지? 그 후회와 그리고 걱정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 다닐 때 혹은 주식을 미친 듯이 예, 공부할 때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끙끙거리고 그리고 뭐 작전 같은 거 할 때 분명히 종가에 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서 종가 관리를 해준다 그랬는데 그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서 뭐 주가가 개폭락하고 막 잠 못 자고 막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내일이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인생을 좀 살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아유 그게 뭐가 의미가 있니? 뭐가 의미가 있었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때 매도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너무 속상해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받아들이자고요.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기회를 한번 놓쳤으니까, 예, 기회를 한번 놓쳤으니까, 이제 다음 기회를 좀 기다려보고, 그리고 그 기회에서, 앞서서 손해봤던 걸 좀 만회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이 지금은 더 간절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증시를 한 줄로 이제 표현하면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까라는 거 적어두고, 예, 저도 약간 좀 심란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예, 돈다방 미스터리를 20% 참조하셔서, 뭐, 전액은 아닐지언정. 그리고 전액을 뭐 다 팔아서 뭐합니까? 예, 주식시장 또, 하락해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예, 괜찮습니다. 단지 지금 필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증권계좌에 손해보고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현금이 좀 담겨 있었으면, 예, 그런 생각.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손해본 시간은 되게 짧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회복하는 시간은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손해본 것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혹한 정보를 주는 전문가들을 추종하고 그런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예, 내가 바보처럼 매매해서 손해본 금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내에 뭐 상한가 몇 번 보내주고 뭐 이러면 회복될 것 같으니까 그런 조급한 마음에 뭐 전문가들한테 막 돈을 내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증권사에서 베트남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시장이 무너지는데 베트남인들 살아남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무너지면 전문가들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셔야 될 마음가짐은 일단 내가 팔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예. 안 되는 거는 그냥 깨끗하게 포기를 해야죠. 그죠? 뭐, 다시 우리가 뭐 2100포인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지금 그런 능력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팔지 못한 거에 대한 그 기회를 놓친 거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손해본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아마 매우 짧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길어봤자 뭐 2017년도 연말 정도에 주식을 시작하셔서 지금 2019년 중반이니까 그때 이제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지금 피해를 크게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봤자 2년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만회하는 시간은 어쩌면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불가능하지도 않고요. 예, 저는 분명히 주식 매매에서 뭐 7억의 빚을 다 갚은 고수님도 만났고요. 예, 주식 사서 매일매일 상한가를 보내는 고수도 만났고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만 좀 인정하고 하나씩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면 또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이 쉽지가 않네요. 예,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드는 생각은 참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야 지난주가 뭐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무거운 마음이긴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한번 또 뭔가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를 좀 돌아보면은요, 예전과 다른 모습은 뭐였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 말고, 뭐, 금리 인하 말고,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떠한 이슈가 뉴욕 주식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19일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요, 각국의 눈물 나는 경기 부양책으로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가요. 아마 제가 지난주 원고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은 나라를 아마 다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 9개국에다가 그 다음 날인가? 뭐 프랑스와 그리스까지, 뭐 영국까지 해가지고요. 아마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나라의 어떤 이슈를 다룬 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각국에서 뭐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돈을 푼다든가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기타 등등 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꺼지고 있는 이 버블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버텨보려고 하는 예, 정말 눈물겨운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고요. 그 경기 부양책 덕분에 일단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기업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정치적으로 연정이 붕괴됐다. 뭐 이러한 재료가 나오면서 이탈리아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되게 어떤 신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돈다방 미쓰리가 계속 영국을 언급하고 뭐 터키를 언급하고 아르헨티나를 언급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저는 중국 내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뻥 터질 수도 있지만 예,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 어떤 그러니까 다우지수와 코스피 그럼 코스피가 먼저 하락하고 코스피와 나스닥 아니 코스피와 코스닥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먼저 하락하고 1등주와 2등주 그럼 2등주가 먼저 하락하고 뭐 이게 어찌 보면은 주식시장의 기본이자 어떤 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 뭐 중국보다는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 먼저 힘들어하고 그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제 도미노식으로 예 이제 다른 문제들까지 힘들게 하고 그 저는 제가 오늘 이제 가랑비 젓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유동성이 꺼지는 부분을 현금이 많은 엄마가 예, 옷장 속에다가 신사임당을 가득 담아놨는데 아들이 예, 그거를 조금씩 빼간다 이렇게 비유해 드렸잖아요. 그 이미 돈을 많이 빼가서 예, 유동성이 이제 구멍이 좀 이렇게 보이는 예, 그런 시간을 우리는 좀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연정 붕괴뿐만 아니라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고요. 21일 수요일 날은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소매업계 실적이 좋아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요. 이날 방송하면서 너무 어거지고 너무 이렇게 쥐어짜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왜냐하면 이날 같은 경우도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가 장중에 역전된 상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업계 실적이 좋아서 그것도 무슨 뭐 소매 판매 이런 게 아니라 소매 업체들의 어떤 그 실적들이 좋아서 미국 소비 살아있네 뭐 이거 이렇게 해석을 했죠. 제가 이때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인들이 왜 지갑을 열었을까? 예. 그 지갑이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을 연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신용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소매업계는 뭐 실적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코 이제 뭔가 다시 미국이 이렇게 뭐 경기를 부양하고 또 좋아지고 이게 계속 가고 뭐 다시 뭐 다우지수 26,000포인트 가자 뭐 이런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21일 수요일 날 저는 뉴욕 증시를 보면서 좀 불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왜 이렇게까지 소매업계 어떤 실적을 가지고 증시를 어거지로 쥐어짜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자, 22일 날은요. 잭슨홀 미팅을 이제 앞두고 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뭔가 큰 거 하나 내주지 않을까. 다시 제로금리 가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양적 완화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예전에 벤 버냉키 의장이 크게 한번 멋진 어떤 그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이번에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망세였습니다만 미쓰리는 별거 없을 거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23일은요. 금요일 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됐다. 특히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 중국이 역공을 하는 바람에 뉴욕 증시가 그 중국의 역공에 바로 영향을 받아서 2%대 가까운 그런 하락을 2% 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역전되게 끝났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8월 26일 증시 안 좋겠죠. 예. 자, 국제 금값은요. 주 초반에는 아름다운 조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움직임이 좀 둔화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각국이 정책을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효과가 있건 말건 어쨌든 간에 저렇게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때문에 국제 금값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주 초반에 보이다가 마지막에 금요일 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뭐 그런 과정들 때문에 금값은 1,530달러를 넘어가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각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주 후반에는 결국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제 다시 원상태로 회귀가 된 거죠. 각국의 눈물겨운 경기 부양, 뭔 의미가 있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국제 유가는요, 상승 요인으로는 이란에 지원받는, 이란에서 지원을 하는 예멘 반군 후티 공격으로 사우디 유전 일부가 화재가 났다. 예. 그리고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 자, 각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쓴다고 하니까 다시 경기가 좋아질 거고, 경기가 좋아지면 기름을 많이 쓸 거고, 그럼 수요가 증가돼서 이런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시장 예상은 150만 배럴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소폭이지만 어쨌든 273만 배럴 감소를 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도 여전히 유가 시장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 요인으로는요, 영국이 억류한 이란의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석방하면서 영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조금 완화됐죠. 그런 부분이 긴장은 해소됐지만 그 사이에서 미국이 풀어주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역전됐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역전돼서 끝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이거는 이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경기가 침체되면 유가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생산은 하고 있는데 공급은 초과될 것이고, 당연히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아마 유가는요, 제 기억으로 한 54달러 정도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50달러 근처에서 아마 좀 위협을 받는다면, 그러면 오펙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감산을 더 많이 하고 더 길게 하고 그런 어떤 그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격화 우려감도 국제 유가의 하락 요인이었고요. 지난주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미국의 제조 PMI 지표가 기준선 50을 이탈했구나.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미국 너마저 경기 침체에 돌입을 했구나. 7월달 IHS 마킷 제조 PMI 지표가 7월달은 50.4였는데 8월달 49.9로 50을 이제 이탈했고요. 마킷 서비스업에서 발표하는 PMI, 서비스업 PMI 지표는 시장 예상은 52.6이었으나 50.9로 이것도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2,000명 감소해서 20만 9,000명. 월가 전망치는 21만 7,000명이었는데요. 월가 전망치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 자, 미스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니, 왜 실업수당 청구를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을까? 어느 정도만 되면 그냥 실업수당 받고 좀 버티고 뭐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스카이를 나온 취준생이 나는 뭐 삼성 아니면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나는 LG 아니면 안 갈 거야. 난 대기업 아니면 안 갈 거야라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뭉개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유, 야, 너 제발 좀, 아무 데나 들어가서 돈벌이 좀 해. 그러면, 엄마. 그래서 내가 스카이 나왔는데, 좋은 데 가야지. 그동안 내가 공부한 게 어디야. 엄마 좀만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눈높이를 낮추게 되는 거죠. 아이고, 삼성이랑 LG는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래,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높은 데를 지원하기보다, 이렇게 좀 눈높이를 낮추는 것처럼, 그런 심리가, 이 실업이라든가, 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고용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시장 예상보다 줄어드는 이유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를 예상해서 이제는 일을 좀 해야겠다. 이대로 그냥 수당 받고 띵야띵야 하다가는 내가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함,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7월달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0.5% 증가해서 시장 예상 0.3%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거 선행지수기 때문에요. 이게 7월달 선행지수잖아요. 7월달에 금리 인하 한다 그랬으니까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선행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7월달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왜? 야, 금리 인하했잖아. 금리 인하했으니까 주택담보대출 좀 싸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기존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산 거지. 뭐 이렇게도 해석을 했다가 또 7월달 신규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2.8% 감소해서 63만 5천 건을 기록했다. 아니 왜? 야,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뭘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막 집을 사고 그럴 필요가 있니? 뭐 이런 거겠죠? 신규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 2013년 7월달 이후에 6년에 지금 거의 최대치의 감소폭, 전월 대비 12.8% 감소했습니다. 자, 2부에서요, 이제, 지난주에 정말 각국이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했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이탈리아 연정 붕괴의 어떤 불안감으로 하락했다. 이탈리아만 문제야? 다른 곳도 이제 문제가 막 터져 나올 거야. 그럼 다른 곳에 어디가 문제가 발생될까? 뭐 그런 것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